월드컵 단 3개월 앞두고 공에 4대 참사를 당한 대한민국 대표팀 내부에서 김민재가 경기 중 선배 선수를 향해 폭발한 이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패배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리자 서령우 선수가 기자회견장에서 감독의 전술을 정면으로 비판한 충격적인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선 그야말로 재앙 수준의 내부 붕괴 사태거든요.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무려 공에 4라는 치욕적인 스코어로 무너진 것도 충격인데, 경기가 끝난 뒤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발언들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패배의 책임을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로 돌렸고, 이에 참다 못한 선수들이 하나둘씩 감독의 전술적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홍명보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그는 브레이크 타임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 3분 정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라며 선수들의 정신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집중력 저하는 치명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그런데 이 발언을 들은 순간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에 4로 처참하게 무너진 경기의 원인이 고작 3분간의 집중력 저하 때문이라고요? 이건 마치 시험을 망친 학생이 연필이 잘 안 써져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좌측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서령우 선수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홍명보 감독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서령우 선수는 브레이크 타임은 상대 팀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이고 우리가 밀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감독의 변명을 일축했습니다. 단순히 몇 분간의 휴식 시간 때문에 경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시간은 그저 물 마시고 숨 고르는 타이밍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발언인지 아시나요? 한국 축구계의 위계 질서를 생각해보면 젊은 선수가 감독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거든요. 서령우 선수의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고집하는 3백 전술에 대해 아주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현재 3백 시스템에서 저는 윙어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소속팀에서 주로 하던 4백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 적응이 힘들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이 생소한 전술 때문에 경기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특히 서령우 선수는 수비적인 역할에는 자신이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격적인 롤을 강요받다 보니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팀 전체의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월드컵을 단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팀 운영이 맞을까요? 축구 전문가들도 홍명보 감독의 이런 선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현대 축구에서 3백은 매우 정교한 약속과 훈련이 필요한 전술인데 이걸 단기간에 완성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홍 감독은 이 위험한 도박을 월드컵 직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재 선수도 코트디부아르전 이전 인터뷰에서 3백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는 3백이 4백보다 훨씬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며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훈련 시간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11명의 선수가 하나로 뭉쳐 압박하고 수비해야 시너지가 나는데 현재의 전술은 특정 포지션에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이런 선수들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3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트디부아르전 경기 영상을 보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측 풀백인 김문환 선수의 위치 선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거든요. 홍 감독은 김문환 선수에게 윙어처럼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로 인해 김문환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진했을 때 그 뒷공간이 처참하게 뚫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상대 팀인 코트디부아르는 이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빌드업을 통해 김문환 선수가 비워둔 우측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이는 곧바로 위협적인 찬스로 연결되었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양쪽 윙백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실패할 경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커버하거나 압박을 통해 윙백이 복귀할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데, 당시 미드필더들은 역습 상황에서 그저 상대 선수를 뒤에서 쳐다보며 느릿느릿 걷는 이른바 산책 축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월드컵을 3개월 앞둔 국가대표팀의 모습이 맞나요? 김민재 선수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무책임한 플레이였죠. 김문환 선수 역시 수비 복귀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가 중앙과 사이드, 공간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런 전술적 허점 속에서 필사적으로 상대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크로스를 막아냈지만, 계속되는 동료들의 무책임한 플레이에 결국 경기 도중 폭발하고 말았어요. 김민재 선수가 결정적인 수비를 성공시킨 뒤에도 수비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고 걸어다니는 선배 김문환 선수를 향해 강하게 소리치며 위치를 잡으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축구계의 위계 질서를 생각해보면 후배가 선배에게 저렇게 화를 낸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센터백으로서 전체 수비 라인을 조율해야 하는데 동료 선수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산책만 하고 있으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과거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선후배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경기 중 반말을 장려했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 수비 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김문환 선수를 단지 공격적인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측 윙백의 1옵션으로 고집하며 기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로 인해 팀 전체의 포지션 밸런스가 완전히 붕괴되었거든요. 더 황당한 건 소속팀에서 포백의 우측 풀백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서령우 선수를 굳이 익숙하지 않은 왼쪽 윙백으로 돌리면서까지 김문환 선수를 오른쪽의 핵심으로 못 박아둔 홍 감독의 선택입니다. 이건 결국 서령우라는 뛰어난 선수의 능력을 토막내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이 문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유민 선수가 상대와의 경합에서 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시스템에 있었어요. 김문환 선수가 공격 상황도 아닌데 어중간한 위치에 올라가 있었고, 상대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롱킥 한 번으로 뒷공간을 완전히 허물어뜨렸거든요. 김민재 선수 같은 월드클래스 수비수가 2명이라도 있지 않는 한 홍명보 감독이 구사하는 지금의 3백 시스템은 현대 축구에서 살아남기 힘든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그때도 홍명보 감독이었죠. 조별리그 3경기에서 단 1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했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이요. 당시에도 홍 감독은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전술을 선수들에게 강요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12년이 지났는데도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이런 홍명보 감독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사실이에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참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은 또다시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겼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맞을까요? 팬들 사이에서는 정몽규 홍명보 라인이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어요. 실력 있는 외국인 감독들을 제쳐두고 왜 굳이 검증되지 않은, 아니 이미 실패가 검증된 홍명보 감독을 다시 기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 축구를 한번 볼까요? 일본은 지금 유럽의 강호들을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을 상대로 2회 1승리를 거뒀고 프랑스와의 경기에서도 선전했어요. 일본 대표팀은 명확한 전술적 철학을 가지고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고 감독과 선수들 사이의 신뢰가 탄탄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감독은 선수 탓을 하고 선수들은 감독의 전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과연 월드컵에 나갈 팀의 모습인가요?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한일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박빙의 승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일본 축구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유소년 육성부터 체계적으로 투자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축구협회의 무능한 리더십과 정실 인사로 인해 점점 뒤처지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의 표정에서 고뇌와 좌절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술과 시스템 속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가 대표팀에 와서 이런 엉망진창인 전술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토트넘에서는 명확한 역할과 전술적 지시를 받으며 뛰다가 대표팀에 오면 감독조차 확신이 없어 보이는 3백 시스템 속에서 허우적대야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몇 년간 대표팀 경기에서 예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클럽에서는 동료들과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고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명확하지만 대표팀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감독의 전술이 불명확하고 동료들과의 훈련 시간도 부족하고 팀 전체의 방향성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든 겁니다. 이제 월드컵까지 정확히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이 짧은 시간 안에 홍명보 감독이 과연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감독 본인은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선수들에게서 찾고 있고 자신의 전술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서령우 선수가 공개적으로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이 3백 시스템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장에서 선배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치를 지시했던 그 모습이 팀 내부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되네요. 한국 축구계의 위계질서를 생각하면 김민재 선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행동은 절대적으로 정당했습니다. 팀을 위해, 승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어요. 만약 홍명보 감독이 이런 김민재 선수의 행동을 문제 삼는다면 그건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SNS를 보면 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김민재가 저 정도로 화를 낼 정도면 팀 내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김문환이 도대체 홍명보의 어떤 약점을 잡고 있길래 저렇게 계속 기용되는지 모르겠다. 전술은 엉망인데 선수 탓만 하는 감독은 처음 본다는 등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지 않아요. 2014년의 악몽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특히 김문환 선수의 기용 문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비 가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여러 경기에서 증명되었거든요. 그런데도 홍명보 감독은 왜 그를 계속 우측 윙백의 핵심으로 기용하는 걸까요? 공격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도 3백 시스템에서 윙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비 가담과 빠른 복귀예요. 공격만 잘하고 수비는 안 되는 선수를 윙백으로 쓴다는 건 시스템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령우 선수의 경우를 보면 더욱 화가 나요. 소속팀에서 우측 풀백으로 뛰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인데 굳이 익숙하지 않은 왼쪽 윙백으로 돌려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선수 기용인가요? 선수의 장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하는 기용이잖아요. 서령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듯이 본인은 수비적인 역할에 자신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공격적인 롤을 강요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선수 학대나 다름없어요.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홍명보 감독의 3백 시스템은 현대 축구의 트렌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3백을 잘 활용하는 팀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죠.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을 3개월 앞두고 갑자기 3백을 도입했어요.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대부분 4백 시스템으로 뛰는데 대표팀에 와서 갑자기 3백을 하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김민재 선수가 지적했듯이 3백은 4백보다 훨씬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고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표팀은 1년에 몇 번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훈련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3백 시스템을 완성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코트디부아르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해볼까요? 첫째, 윙백의 수비 가담 실패. 특히 김문환 선수의 위치 선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어요. 둘째,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 미커버 부재. 역습 상황에서 걸어 다니는 이른바 산책 축구를 보여줬죠. 셋째, 전체적인 조직력 부재. 선수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넷째, 감독과 선수 간의 소통 부재. 경기 후 인터뷰만 봐도 감독과 선수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무능함과 리더십 부재에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이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선수들 탓만 하고 있으니 선수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서령우 선수가 공개적으로 감독의 전술을 비판한 것도, 김민재 선수가 경기 중에 폭발한 것도 결국은 감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참패를 경험했던 감독을 왜 다시 불러들였을까요? 실력 있는 외국인 감독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말이에요. 팬들 사이에서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감독을 선임했다면 이건 한국 축구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어요. 축구협회는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홍명보 감독을 경질하고 제대로 된 감독을 모셔와야 합니다. 월드컵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감독을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럽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요? 외국 팀들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독일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지만 빠르게 팀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감독을 영입해서 다시 강팀으로 부상했습니다. 스페인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일찍 탈락했지만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하고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다시 강팀이 되었어요. 문제를 인정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것, 그게 바로 강한 팀의 조건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감독은 여전히 선수 탓만 하고 축구협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2026 월드컵은 2014년의 악몽을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2014년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당시에는 적어도 팀 내부에 이런 공개적인 갈등은 없었으니까요. 이강인 선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네요.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세계적인 재능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의 전술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클럽에서는 자유로운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며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 대표팀에서는 제한적인 역할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실력파 미드필더인데 대표팀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감독의 전술 속에서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에 가담해야 할지, 수비에 집중해야 할지, 빌드업을 주도해야 할지 불분명해요.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황인범 선수는 어떤가요? 세르비아 리그에서 최고의 미드필더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인데 대표팀에서는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속팀에서는 경기를 지배하는 핵심 플레이어인데 대표팀에서는 그저 평범한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과연 선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조규성 선수도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덴마크 리그에서 골을 넣으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는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은 특정 선수들만 선호하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수 기용으로는 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어요. 백승호 선수는 독일 2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표팀에서는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홍명보 감독의 눈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아닌 감독의 주관적인 선호도로 선수를 기용한다면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에요. 수비수들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세계적인 센터백이지만 홍명보 감독의 3백 시스템 속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김영권 선수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지만
쓰리백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실수가 잦습니다. 조유민 선수는 젊고 재능 있는 수비수지만 아직 국제 경기 경험이 부족한데 갑자기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